일주일 예. 평가를 한번 해보죠.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저는 사실 처음 이제 당선이 확실시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시간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예. 워낙 전국도 복잡하고 슬로우. 인수위도 없었고 인수위 법안도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야당들이 각각의 당내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일단 협상 파트너도 없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좀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실 수 있는 분야의 생각들을 많이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고 이게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참 어디 가서 요즘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비평 내지는 우리 방송을 하면서 평론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하면서 또 우려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엉겹결에 채널 돌렸다가 이게 탁 꽂히는 방송이거든요. 발목이 확 잡혀서.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저도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우리 선인들의 속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급발 되면 안 돼요. 폭탄이 오늘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오늘 전화번호 바꾸시겠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살짝 비판해도 이게 그 친문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안 보내요. 네. 불쌍하잖아요 제가. 아니 불쌍해 보이진 절대 않으세요. 안 불쌍하니까 속으로 울고 있죠 저도. 아니 우리 동기들이 사선이에요. 다 장관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 사실 요즘 뭐 이게 더 좋아요. 얼굴 봉도사.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인물로만 얼패. 따지면은 빨리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동문서사님도. 인물로만 따지면은 그 위에 있는 분도 좀 위태위태하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여서 좋더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관저에만 계셔서 참 우리가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본인은 자기 얼굴 많이 봤대잖아요. 거울로. 거울방에서 본인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잘 안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직접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전 정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선 1호가 대변인일 줄 알았어요. 근데 대변인을 안 뽑더라고요 처음에. 어제 뽑았죠. 아니, 첫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직접 본인이 나오셔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의미는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총리 후보자 비서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그 한순간 가지고 엄청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전 정권과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방송에서 뭐 무조건 뭐 정권이 하면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 사실 일주일 동안 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뭘 민망한 상황이에요. 아니 근데 그 백 변호사님도 지난주 못 나오셨죠? 지난주에 저 마로니에 공원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얼결에 그냥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다 있는데 맞아. 마치 제가 민주당인 것처럼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로니에 공원 그 콘서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였어요? 30절. 30절? 네, 3.1절에 버금가는 큰 행사였어요. 30절. 그런데 아니 백 변호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방송을 많이 했어도 또 처음 나오는 방송은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항상 여기 옆에 동창이 있어서 맨날 우리 싸우는 동창이 있어서 그리고 또 봉도사님이 워낙 편하게 해주니까.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사실 잘 어색해하질 않아요. 어디 가도. 얼굴 좀 그렇게 보세요. 얼굴 패권주의야 저기도. 자 김태현 변호사님. 뭐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아니 업무 지시 1, 2, 3, 4, 5를 또 발표했다 그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1, 2, 3, 4, 5가 뭐지? 업무 지시 1, 2 순서는 기억 못하는데 4개가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5.18 그 기념식을 이물위한 행진곡 기념국 지정, 그다음에 이게 하나예요. 요 2개가 하나. 두 개가 하나예요? 네.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이 있었고. 비정규직 전환. 그게 1번이에요. 1번이 일자리. 그게 1, 2, 3, 4가 있었어요? 1번이 하나씩 왜냐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1번이 일자리 위원회 만들어라 지시. 일자리 위원회 만들어라 지시. 그다음 두 번째가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이물위한 행진곡.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거.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제창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인천공항 갖고. 세 번째 미세먼지. 미세먼지. 인천공항 그냥 가신 거고. 저는 그냥 가신 거고. 네 번째가 뭐죠?
네 번째가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아 그거. 아, 네. 5월 세월호. 15일 날 네, 그것도. 아, 그럼 이게 3호고 미세먼지가 4호겠네요. 아마 기간제가 아니 먼저일 거예요. 이게 순서. 4호예요. 그래요? 기간제 교사 4호. 기간제가 4호. 그리고 순서를 외워요? 네, 외웁니다. 그럼 대단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10,000명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네. 올해 안에. 그리고 사장님이 그 좋은 선물 가져오겠다 했고 사장은 또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요.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예. 황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나자마자 이별해요. 아니 그런데 또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또 발표해주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1, 2, 3호 다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다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체감으로 오는 거는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게 더 체감으로 많이 와요. 그럼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해요. 예. 이제 공약 때부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놓고 벌써 이제 과연 그게 비용은 어디서 나올 거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왈가왈부 많은데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4차 혁명이 앞당겨졌다 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혁명을 두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대부분 4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정론이죠. 정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일을 해야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야 사람 설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일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예.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예. 아까 얘기를 하던 거. 하다 말았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거예요. 어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 네. 아니 네. 어제도 전효 의원님 저는 나왔는데 냉정하잖아요. 예. 전효 의원님 나왔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예. 전효 의원님이 어찌 보면 제일 비판적인 분이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막상 돼 보니까 무척 과단성 있게 밀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일단은 두 가지를 저는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내가 니들은 제일 잘 나갈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이거입니다. 그 4명 후보한테 그랬죠. 야 니네들 되면은 인수위동도 당장 하겠냐? 야 당신 의원 40명이잖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안 그런 네. 프레임을 딱 짰죠. 짰어요. 네. 나는 의원이 110명이 있어. 그 나는 준비됐어. 10년 전에 해봤어 청와대에서. 난 제일 잘할 수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12년에 떨어지고 많이 그렇죠. 준비했어. 재수를 했어. 아하. 근데 사실은 TV 토론에서 이렇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반신반의 시각들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느낀 거는 상당히 준비가 많이 돼 있구나. 예. 그 다들 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허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심지어 인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집권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어떤 일이 어떤 이벤트가 생기면 나는 그 이벤트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게 시나리오별 A, B, C가 다 짜여 있구나 느낌 받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만약에 10일날 취임해도 그 다음날 만약에 북이 뭐 미사를 쐈다. 더 나가서 핵시설을 했다. 그때 나는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낼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가져갈 거다라는 플랜이 완벽하게 짜여 있었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네, 시뮬레이션이 끝났다. 아하. 그래서 그런 어떤 이번에 좋은 행보가 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상 하는 비판적인 얘기들이 그겁니다. 친문 패권주의. 예. 예? 그다음에 안보 불안. 이거 딱 두 개예요. 예. 그러니까 초기 이 문재인 대통령 행보는 나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친문 패권주의 안보 불안 이미지를 없애는데 전체적인 힘의 100중에서 95를 이상을 쓰고 있다. 왜? 그래야 그게 없어져야 초기에 그렇게 해서 내가 나한테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야 앞으로 내 5년이 편하다. 예. 만약에 집권 한 달 만에 인사나 어떤 안보 행보에서 안보 불안, 친문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면 나는 4년 동안 힘들 수도 있다. 그러니 초기에 그거를 막겠다라는 게 보여요 눈에. 예.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양정철 비서관부터 그런 친문 패권주의 막으려는 것들, 그다음에 안보 불안을 종식시키려는 그런 어떤 움직임들이 나왔고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말씀을 하셨지만 좀 힘들 거라고 인수위도 없어서 네. 다들 그리고 노무현 그 문재인 대통령이 막 이렇게 막 결단력 있게 추진력 있게 밀어붙이는 모습을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네. 우린 그것을 못한다고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참 사람 좋은데. 그렇죠. 사람은 참 좋은데. 좀 밀어붙여야 될 때 이거. 밀어붙여야 되고 네. 과단성 있게 끊을 땐 끊어야 되는데
참 그게 아쉬워. 사실 그 대통령 선거 사람은 좋은데 당일날 뭐라 말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당일날 딱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순간 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봉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아유 이제 앞으로 또 한 몇 달 동안 나라 완전히 개판으로 돌아가겠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또 전 정권과 그 동거, 그렇죠. 동침. 거기다가 지금 뭐 어쨌건 요번에 그 북에서 미사일 쐈을 때도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직접 보고하라고 했던 그 장면을 보면 아직까지도 계속 동거를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일주일 동안 그런 우려를 굉장히 많이 불식시켰어요. 저는 그 북에서 미사일 쏜 날 그날의 행보도 굉장히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저도 이제 일단 원래 보고가 안보실장한테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먼저 갔고요. 그게 아마도 안보실장이 아직은 지금 뭐 불편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 그러니까 그쪽으로 안 가고 비서실장한테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종석 비서실장이 문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보고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보고를 받은 게 아니라 김관진 안보실장한테 직접 하라고 하세요. 그렇죠. 시스템은 잡겠다고 하는 저는 얘기를 그 여러 차례 매뉴얼대로 얘기했잖아요. 그 과정, 그 모습을 보고 그날 그 제가 벙커에서 NSC 주재할 때 옆에 앉아있던 통일부 장관부터 다 전 정권이에요. 근데 거기서 안보만큼은 전 정권 뭐 보수 진보 없다라는 느낌을 그 한 장의 사진으로 딱 보여주더라고요. NSC 주재하는 거. 그리고 국민들이 이게 보수 진보 어디에다가 니네 이 편이니까 대통령 뽑고 이 편이니까 안 뽑고 이런 거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장면, 그게 제가 말씀드린 이거는 이런 소위 말하는 안보 문제 비상 상황이 딱 생겼을 때 바로 대응하고 그리고 현재 이 불안정한 동거 상태를 어떻게 해결하지까지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라는 걸 딱 보여줬기 때문에 그 제가 아까 말한 첫날 당선 첫날 야 이거 몇 달 동안 어지럽겠는데라는 예. 생각이 많이 이제 지워졌죠 사람들. 예. 양 변호사님. 예. 언론에 이제 뭐 그 요즘 언론이 하도 많으니까 언론인 출신이잖아요. 예. 그런 기사가 한번 그 다음 날 눈에 띄어요. 비정상의 정상화 하루면 충분했다. 그렇죠. 야,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출근하는 대통령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예. 정말 별거 아닌데 그런 얘기도 봤어요. 저는 첫날 3시간 딱 지난 다음에 SNS에 뭐라고 떴냐면 지난 3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가 4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보다 더 많았다. 할 일을 더 많이 했다. 소통을 더 많이 했다. 그게 어찌 보면 국민들이 그 양 변호사 느끼는 평가 아닌가요? 아니 제가 쓴 건 아니에요. 제가 그래요? 뭐 제가 써놓고 제가 지금 펌프질하고 그러진 지금 않습니다. 기자 아니에요? 저는 기자는 아니고 변호사님. 기자는 아니죠. 근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장면 중에 하나가 노무현 전 대통령 상가에서 상주 역할을 하셨을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찾아왔을 때 사실 당시에 뭐 백원호 전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 거세게 항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여기가 오냐고. 어디냐고 오냐. 그런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전혀 흔들리는 표정 없었어요. 그리고 아주 깍듯하게 예의를 갖춰서 맞았어요. 저는 그게 소란이 얼마나 있었던 거 사과까지 했어요. 예, 얼마나 무서운 어떤 마음가짐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원칙주의 같은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지금의 어떤 인사라든가 움직임도 있었고요. 준비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진짜 무섭다는 게 이런 예. 거죠. 황교안 전 총리에게 사실은 처음에는 총리직 계속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전국 안정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예. 해놓고 거부하니까 바로 이낙연 지사 바로 또 인선했어요. 예. 이미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관을 품고 있으면서도 대선 후보 기간에는 대세론이었잖아요. 너무나 단호한 모습을 보여주면 또 조심스럽죠. 공격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흐릿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예. 일주일 예. 평가를 한번 해보죠. 속도가 굉장히 빨랐죠. 저는 사실 처음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했던 얘기는 시간을 좀 들여야 할 것 같다. 예. 워낙 전국도 복잡하고 슬로우. 인수위도 없었고 인수위 법안도 통과가 안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속도를 내더라도 야당들이 각각의 당내 내부 사정이 복잡하니까 일단 협상 파트너도 없고 뭔가 일을 하려고 해도 손발이 좀 맞추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실 수 있는 분야의 생각들을 많이 해놓으셨던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많이 냈고 이게 또 국민들의 호응을 받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고 있어서 참 어디 가서 요즘 방송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너무 좋은 얘기만 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꼭 비평 내지는 우리 방송을 하면서 평론하는 입장은 아닌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좋은 말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얘기하면서 또 우려되는 것도 얘기를 해줘야지. 네. 왜냐하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아주 수준 높은 청취자분들, 정치 일도 모르는 분들, 엉겹결에 채널 돌렸다가 이게 탁 꽂히는 방송이거든요. 발목이 확 잡혀서.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우려되는 부분들 충분히 얘기해 줘야죠. 그렇죠. 저도 우려되는 게 많이 있어요. 아니, 처음에 잘 나가는데
우리나라 그 유명한 그 우리 선인들의 속담 있잖아요. 첫 끝발이 개끝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렇게 되지 않도록. 개급발 되면 안 돼요. 폭탄이 오늘 아무래도 좀 불안합니다. 오늘 전화번호 바꾸시겠네.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살짝 비판해도 이게 그 친문 이런 분들이 저한테는 안 보내요. 예. 불쌍한. 사실 일주일 동안 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금. 예. 뭘 민망한 상황이에요. 아니 게 근데 없으니까 그 좀 백변호사님도 민망하잖아요, 지난주 네. 못 나오셨죠? 지난주에 저 마로니에 공원 갔잖아요. 그래서 그러셨구나. 제가 얼결에 그냥 저희 민주당 의원님들 다 있는데 맞아. 마치 제가 민주당인 것처럼 저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로니에 공원 그 콘서트 이름이 뭔 줄 알아요? 뭐였어요? 30절. 30절? 네, 3.1절에 버금가는 큰 행사였어요. 30절. 그런데 아니 백 변호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 방송을 많이 했어도 또 처음 나오는 방송은 좀 서먹서먹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은 한결 부드러워졌어요. 항상 여기 옆에 예. 동창이 김태훈. 있어서 맨날 우리 싸우는 동창이 있어서 그리고 또 봉도사님이 같이 워낙 좀 편하게 말아주세요. 해주니까 예. 아니 그게 뭐냐면 제가 원래 사실 잘 어색해하지 않아요. 어디 가도. 얼굴 좀 그렇게 보세요. 얼굴 패권주의야 저기도. 자 김태현 네? 변호사님 뭐요? 어떻게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아니 업무 지시 1, 2, 3, 4, 5를 또 발표했다 그러는데 네. 우리 청취자분들 1, 2, 3, 4, 5가 뭐지? 그런 내용 업무지시 1, 2, 순서는 기억 못하는데 네 예. 개가 뭐였냐면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5.18 그 기념식을 이물위한 이물위한 행진곡 행진곡, 기념국 지정, 그다음에 두개 인천공항 하나예요. 요 두 개가 하나. 두 개가 하나예요? 네. 어허. 그다음에 미세먼지 대책이 있었고. 네. 비정규직 전환. 어? 비정규직 그게 전환. 1번이에요. 1번이 그것도 일자리. 그게 1, 2, 3, 4, 5 일자리. 있었어요? 1번이 네. 하나씩 왜냐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 1번이 일자리 위원회 네, 일자리 만들어라 위원회. 지시. 네. 일자리 위원회 예. 만들어야지. 한다는 게 정론이거든요. 정론이죠. 정론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꼭 필요해서 일을 해야 돼서 그렇다기보다는 앞으로는 없는 일도 만들어야 사람 설 자리가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단순하게 예산이 어떻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는 진짜 일을 억지로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네. 측면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예. 문재인 대통령 일주일이요. 아까 예. 얘기하던 거. 하다 말았죠. 굉장히 성공적이죠. 기대 이상의 성공적인 거예요. 어제도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제도 전효 의원님 저는 나왔는데 냉정하잖아요. 예. 전효 의원님 나왔는데 자기 페이스북에도 쓰고 예. 전효 의원님이 어찌 보면 제일 비판적인 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우유부단하고 결정 못하고 우물쭈물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대놓고 여러 차례 지적을 했어요. 근데 아니 그렇게 지적해 주는 게 좋죠. 그런데 막상 돼보니까 무척 과단성 있게 밀고 나서 깜짝 놀랐다. 일단은 두 가지를 저는 원인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에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잘할 수 있어. 내가 제일 잘 잘 나갈 거야. 내가 제일 잘 나갈 거야 이거입니다. 그 4명 후보한테 그러죠. 야 니네들 되면은 인수위동도 당장 하겠냐? 야 당신 의원 40명이잖아. 뭐 이런 얘기 합니다. 대놓고 그렇죠. 안 그런 했어요. 프레임을 딱 짰죠. 짰어요. 네. 나는 의원이 110명이 있어. 그 나는 준비됐어. 10년 전에 해봤어 청와대에서. 난 제일 잘할 수 있어라 얘기를 합니다. 그럼 2012년에 떨어지고 많이 준비했어. 그렇죠. 재수를 했어. 아하. 근데 사실은 TV 예. 그다음 두 번째가 국정교과서 폐지, 국정교과서 폐지 그다음에 이물위한 이물위한 행진곡 행진곡. 재창. 이게 같은 건가요? 같은 거. 뭐 님을 위한 행진곡 재창하자. 그다음 세 번째가 인천공항 미세먼지. 갖고 세 번째 미세먼지. 미세먼지. 인천공항 그냥 가신 거고. 저는 그냥 가신 네 번째가 거고. 뭐죠? 네 번째가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그거. 네. 5월 15일 날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럼 이게 3호고 미세먼지가 4호겠네요. 아마 기간제가 먼저일 거예요. 이게 순서. 4호예요. 그래요? 기간제 교사 4호. 기간제가 4호. 그리고 순서를 외워요? 네, 외웁니다. 그럼 대단하십니다. 중간중간에 인천공항 가서 비정규직 10,000명 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올해 안에. 그리고 사장님이 그 좋은 선물 가져오겠다 했고 사장은 또 콜라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럼요. 일방적으로 지시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예. 황당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만나자마자 이별해요. 아니 그런데 또 한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또 발표해주고 공공기관이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이 1, 2, 3, 5 다 중요하고 국민들한테 다 중요한 건데 어찌 보면 체감으로 오는 거는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하는 게 더 체감으로 많이 와요. 그럼요. 지금 일자리 문제가 가장 큰 이슈이긴 해요. 예. 이제 공약 때부터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도 얘기를 했었고, 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걸 놓고 벌써 이제 과연 그게 비용은 어디서 나올 거냐, 또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들이 왈가왈부 많은데 저는 아침에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4차 혁명이 앞당겨졌다 예.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4차 혁명을 두고 미국이나 독일 같은 데서는 대부분 40% 이상 일자리가 없어진다. 나라에 제가 아니 불쌍해 보이진 절대 않으세요. 예, 안 불쌍하니까 속으로 울고 있죠. 저도. 아니 우리 동기들이 사선이에요. 다 장관 간다고 준비하고 있어. 사실 요즘 뭐 이게 더 좋아요. 얼굴 본부사. 패권주의라고 하는데 인물로만 얼패. 따지면은 빨리 들어가셨어야 되는데 동공선생님도. 인물로만 따지면은 그 위에 있는 분도 좀 위태위태하죠. 자 어떻게 보셨어요, 백 변호사님? 일주일 동안 대통령이 여기저기 너무 많이 보여서 좋더라. 전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박 대통령, 이 전 대통령은 관저에만 계셔서 예. 참 우리가 얼굴을 볼 수도 없었고 본인은 자기 얼굴 많이 봤대잖아요. 거울로. 거울방에서 본인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한테 잘 안 보여줬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전 제일 인상적인 장면이 이낙연 총리 후보자를 직접 데리고 나와서 소개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전 정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인선 1호가 대변인일 줄 알았어요. 근데 대변인을 안 뽑더라고요 처음에. 어제 뽑았죠. 아니, 예. 첫날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임명하려고 그러지? 그랬더니 직접 본인이 나오셔서 이낙연 총리 후보자, 임종석 비서실장 이렇게 소개를 하는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 의미는 이 사람들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총리 후보자 비서실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그 한순간 가지고 엄청나게 올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진짜 소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전 정권과 너무너무 다른 부분이 많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그 아까 양절 변호사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도 방송에서 뭐 무조건 뭐 정권이 하면 무조건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닌데